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한동훈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동훈이 지금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은 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명의로 올라와 있는 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글들이 좀 내용이 험악했죠.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붓는 글들이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유튜버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견이 됐는데 이 내용을 두고 한동훈이 좀 이상하게 대처를 합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라. 혹은 저 아니에요 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심해지진 않았을 텐데 뜬금없이 아니 작성자 명의로 왜 이 검색이 됩니까? 검색 안 되게 바꾸세요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기름을 퍼붓는 효과가 납니다. 이때부터 일파만파 야 한동훈이가 진짜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욕하는 글을 썼구나 라고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한동훈이 뒤늦게 73년생 한동훈은 없다 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사람들이 고지 듣지 않아요. 73년생 한동훈은 없을지언정 나머지 한동훈 중에 그 한동훈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에 또 한 건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른바 가족 게시글. 한동훈의 친모, 장모, 부인, 장인, 딸까지 이들의 이름을 사용한 글들이 대거 올라와 있던 거예요. 자, 더 재밌는 거는 문제가 터지니까 이 글들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해서 올린 거였다면 이렇게 일순간에 확 사라질 수는 없죠. 근데 일순간에 확 사라지더래.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글이 올라온 시기도 어이구 너무나 일정하더라. 한동훈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 나머지가 잇따라 올리기도 하고 그 올린 글들 중에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은 글도 있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동훈 너 혹시 댓글팀 운영하냐? 라는 얘기로 의심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동훈이 여기에 또 제대로 대응을 못하죠. 아니야가 아니라 수사 안 할 거예요. 당무감사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 같으면 억울해서 당무감사 합시다. 수사합시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 자기 명의를 도용한 거잖아. 자기 장인, 장모, 어머니, 딸 그 명의를 도용했잖아. 근데 그거를 나 같으면 가만 안 했을 것 같아. 지금까지 한동훈도 가만 안 있었죠. 근데 갑자기 대응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합니다. 문제가 이때부터 자꾸 커지죠. 뒤늦게 한동훈이 맨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그 극우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낸답니다. 근데 냈다가 아니라 낸다는 얘기는 벌써 2주 전부터 했거든. 근데 그것도 왜 우리 마누라, 우리 장모, 우리 어머니, 우리 딸 이 명의를 도용했냐가 아니고 뜬금없이 야 8명의 한동훈 중에 73년 한동훈은 없어. 그런데 왜 그 한동훈이 그 한동훈이라고 우겨? 라고 해서 유튜버만 딱 고발하는 거예요. 글 쓴 사람이 아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야 한동훈 이 새끼가 올렸어. 이미 용사는 한동훈의 짓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 이제 윤석열 주변, 그 용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미
그 윤석열은 혹은 김건희는 한동훈을 딱 집어넣고 저 새끼 꼭 내쫓고 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 글 다 한동훈이 올린 거 맞아. 한동훈 댓글팀이 올렸어 라고 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장해찬이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용산에서 대놓고 한동훈 퇴진 요구를 할 거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한동훈 퇴진 요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한동훈을 나가라 라고 하는 거다. 사실상 한동훈에 대한 퇴진 요구는 시작됐다 라고는 합니다만 공개적으로 한동훈 나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어. 그런데 그 얘기가 이제 다음 주에는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용산 일부 그리고 여의도 쪽에서는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용산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뭐 내렸겠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몰아가기를 할 이유도 없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신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신평은 뭐 사람들이 말하기에 뭐 윤석열의 멘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실제로 보면 윤석열이 왕왕 신평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물어본대요. 신평 변호사도 윤석열한테 전화가 왔다라는 얘기를 부인하진 않았죠. 바로 이 신평 변호사가 고비고비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글들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총선 직후에는 한동훈이 배신자다. 한동훈 배신자론을 제일 먼저 꺼내놓은 사람도 이 신평이죠. 당시 신평은 뭐라고까지 얘기했었느냐. 한동훈이 윤석열을 내쫓으려고 한다. 한동훈은 지금 윤석열을 내쫓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야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배신자라고 했었어. 바로 그 신평이 최근에 또 글을 하나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이라는 익명의 섬에 몰래 숨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일족을 총동원하여 정치적 은인인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심한 비방을 하였고 이는 우연한 사실에 의해 발각되었다. 그러함에도 적절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교묘한 말장난으로 피해가거나 심지어 황당한 음모론까지 급조하여 의혹을 덮으려 하기에 급급하였다. 내가 듣기로 한동훈은 머리부터 발밑까지 보형물을 착용하여 머리부터 발밑까지래 보형물을 착용하여 든든하고 우아한 외모를 만들어낸 뒤 이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엽기적인 일이다. 한동훈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보수의 분열은 결코 수습되지 않을 것이며 제2차 보수 괴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동훈 계속 있으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걱정되네. 야, 한동훈이 계속 당대표로 있으면, 민주당이 20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대요. 혹한 소리인데? 자, 이처럼 신평이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평은 한동훈 배신자론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번에 한동훈 퇴진론을 공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조만간 용산은 물론이고 소위 말하는 수구 적폐들 쪽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한동훈 퇴진론이 본물 터지듯이 나올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안 봐도 뻔하죠. 불을 보듯 한 얘기 아닙니까? 한동훈 어떻게 대할까? 자, 실제로 한동훈 역시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당원 게시판 파문 이거 자체가 자기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다. 그 공작이다라고 떠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식화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죠. 한동훈부터도 에이 이거 그냥 당원들하고 그냥 의견 차이에 불과해 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동훈부터가 이거 나 나가라는 거야 라고 꺼내놓기 시작했으니 이제부터 나가라는 얘기 나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며 더 이상 뭐 주저할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용산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 부추기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그 부추김은 다음 주가 되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아마도 한동훈에 대한 퇴진 요구가 공개적으로 본물 터지듯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결정적으로 한동훈이 특검 카드를 만지작대기 시작했습니다. 특검. 김건희 특검을 찬성할 수 있다. 지금 분위기가 김건희가 중심이 돼가지고 용산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 특검 찬성해버릴 수도 있어? 라고 협박을 했죠. 예. 아니다라고 얼른 주워 담긴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한동훈이 협박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독이 된 것 같습니다. 당장 뭐라고? 사실이면 야 한동훈 니 그게 사실이야? 그럼 넌 죽음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특검 카드를 건드린 게 독이 돼버린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한동훈으로서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왕 특검 카드 꺼낸 거 진짜로 세게 밀어붙이던가 그게 아니면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뭐 둘 다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 자존심이 허용 안 하는 거고요.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치고 나가자 라고 하기에는 배포가 부족하죠. 정치적 비전도 없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뭐? 지편이 별로 없다는 거야. 얼마 전에 한동훈이 자기 편들 다 모아가지고 뭐 저녁 먹고 막 했다 그러잖아. 20명 정도 모았다고 하죠. 근데 그거 다 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명 모았다라는 얘기 한동훈과 가까운 기자들이 그냥 뻥카를 날린 거예요. 실제로 몇 명이나 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너댓 명 왔다라는 얘기가 사실 제일 유력해요. 아무리 많아도 10명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8명 정도가 이탈을 해야 되는데 8명이 이탈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탈한데도 한동훈 때문에 이탈한 건 아닌 거다. 그렇지? 자, 상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치고 나가기도 어려운 거야. 게다가 한동훈 지 눈가리로 보기에 20명 가지고 뭐 찜을 맞다나 한동훈 지편 드는 적극적인 자기 편이 20명 국회의원 20명이라 쳐. 근데 한동훈 지 성깔에는 20명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단 한 번도 소수에서 뭔가 시작해 본 적이 없고 약자에서 뭔가 시작해 본 적이 없는 애야. 근데 20명 갖고 시작을 한다고? 어렵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동훈 주변에 결집했던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 빠져나간대요. 지금 조경태 빠져나간 걸로 보이고요. 배현진도 빠져나간 걸로 보입니다. 장동혁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김종혁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남았다고 해요. 김종혁은 남아있을란가도 모르겠다. 장동혁이나 김종혁. 근데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한동훈하고 척지지 않기 위해서 말을 들어주는 척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함께 윤석열 뒤를 때리고 나갈 거냐? 못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우리 2016년 탄핵 때 맨 처음에 국힘당 내에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인가? 새누리당 내에서 당을 탈당하겠다라고 예측했던 사람이 최대 60명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몇 명 나갔어? 15명 나갔죠.
그래가지고 그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교섭단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 그 당시 안철수랑 합쳐가지고 겨우 교섭단체 만들죠. 상황이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어. 근데 지금 60명쯤 최대 모일 거다. 적어도 40명은 모일 거다. 근데 실제로 나가니까 15명밖에 안 됐었다고. 2016년에도. 근데 지금 20명 있다. 근데 얘들이 실제로 나가면 몇 명 나갈까? 7, 8명 나가면 다행인 거지. 전혀 안 나가는 거죠. 이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이 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 뭐 알겠지. 게다가 20명이 다 따라 나온다고 해도 한동훈 자기 성깔에 안 차는 거야. 그걸로 뭘 시작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헝그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배고파 봤던 적이 없는 애인데 어떻게 헝그리 정신이 나오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그나마 있던 애들도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를 용산이 알아 몰라? 알지. 용산에서 바로 눈치 깠지. 그래서 나오는 게 뭐다? 야, 한동훈 쳐. 더 시간 끌 거 없이 한동훈 빨리 치는 게 낫겠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국힘당 내부 기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을 내쫓든가 말든가 하자라는 쪽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아니 그럴 필요까지 없어. 지금 한동훈 따라 나갈 사람 없어. 라는 얘기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자, 지금 현재 국힘당 내부 기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동훈이랑 따라 나갈 사람이 없다. 이미 윤석열, 한동훈 갈등은 되돌리기 어렵고, 둘 다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둘 다 뭐 상대방에 대해서 인간적 배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미 당원 게시판 문제가 수사기관으로 비화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문제는 뭐 김건희다. 김건희가 절대 한동훈을 봐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루라도 빨리 내쫓고 싶어 한대.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만 기다렸다가 내보내자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몇 가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한동훈 따라 나갈 애들이 몇 명 없다. 이탈표가 얼마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나갈 거면, 나가려고 지금 마음 먹은 놈들이라면 지금도 김건희 특검법 찬성할 거다. 지금 한동훈을 치나 안 치나 김건희 특검법 찬성 의견은 찬성을 할 거라면 이미 결정 내렸다. 바뀔 거 없다. 그러니 지금 치는 게 낫다. 시간 끌어봤자 후유증만 커진다. 요런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어디까지 맞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그래도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있고 난 다음에 한동훈을 치는 것이 훨씬 안전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가 점점 커지고 있고, 설령 내쫓을 때 김건희 특검법 이후에 내쫓더라도 분위기는 이제 띄워야 된다. 한동훈 나가라. 분위기 띄울 때는 됐다. 그래야지 오히려 한동훈이 이탈표를 못 던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대. 와.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한동훈 빨리 내보내자. 여기 이 결론을 내려놓고 나머지를 다 거기 끼워 맞추고 있는 거지.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 김건희가 한동훈을 내쫓을 마음을 굳혔고 최대한 시간대를 빨리 앞당기려 하고 있고, 이미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윤석열 주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쯤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한동훈 나가라 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한동훈 나가! 라는 요구가 나오면은 오히려 한동훈이
이탈표를 못 던질 것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한동훈이 그쪽 당 안에서도 이미 이제 신뢰를 잃었다는 걸 말하는 거고, 한동훈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이 그닥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라는 의미인 걸 수도 있죠. 글쎄요. 봐야 됩니다. 한동훈이 진짜로 뭐 갖고 있는지도 봐야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이 그럴 힘이 없다, 이탈표를 던질 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 걔는 못할래다, 이런 얘기, 사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되든 간에 우리는 굿 보고 떡 먹으면 됩니다. 제 예상에는 그래요. 아무리 지금 용산의 생각이 급하고 빨리 내쫓고 싶어도 김건희 특검법 전에 이거를 가시화하는 거는 위험 부담이 클 텐데. 사실 그건 모르거든. 하여튼 뭐 그러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야당에서 우쭈쭈 해주니까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딱 빨리 결행하고 튀어야 한다.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라고 한동훈을 야리죠. 즉 뭐냐? 이 말은 뭐냐? 한동훈은 능력 안 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치고 빨리 나가서 딴살림을 차려야 되는데 딴살림 차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뭐 이 얘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이 바로 용산의 생각하고 대체로 일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 한동훈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치고 나갈 건 벌써 치고 나갔지?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 싶네요. 뭐 어느 쪽이 맞든 어떻게 되든 간에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의 뭐 몰락은 이제 눈앞에 닥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이 물러나죠. 그래서 한동훈 대신에 누가 당대표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대신한 누군가 구원투수로 들어오죠. 걔는요,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윤석열 죽이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나경원이 자기 정치적 욕심 계산하기 바쁜 애지 윤석열 살리는데 쉴드 칠 것 같아? 어림도 없어요. 홍준표 말할 것도 없지. 지금에야 윤석열하고 꽤 그럴싸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죠. 명태균 사건에서도 보듯이 사실 홍준표가 가져가야 할 걸 윤석열이 뺏어간 거잖아. 홍준표가 언제까지 쉴드 쳐줄 것 같아요?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의 결별은 둘 다 망하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우리는 하루라도 그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 앞으로 6개월 안에 결단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작은 한동훈과 윤석열이 결별하는 것부터 그렇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앵그리